네, 김보미의 뉴스카페 시간입니다. 김 기자,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되어 있죠? 실제로 접해보신 분들은 또 생각보다 많지 않으실 것 같아서 좀 네. 구체적인 사례들을 갖고 와봤는데요. 이 메타버스 관련 산업이 앞으로 2028년까지 연평균 43%가량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확산되면서 요즘 강남 큰손들이 이 메타버스와 관련한 투자에 관심을 이렇게 많이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련 투자 상품들도 지금 하나 둘씩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또 메타버스 ETF를 중심으로 좀 비교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타버스가 영어로 메타버스, 유니버스라서 메타버스인데 네. 아재분들이 많이 메타버스라고 읽더라고요. 버스가 아닌데. 아, 제가 아재인가요? 메타버스 아니고 메타버스입니다. 아, 네, 메타버스. 네, 그러니까 오늘 소개하는 방법은 메타버스가 네. 아니라 네. 메타버스 ETF로 돈 버는 방법이다 이거네요. 네, 명품 맞습니다. 대신 명품주 사는 거랑 좀 비슷한 개념인 것 같은데 네. 메타버스 ETF 어떤 게 있습니까? 네, 국내를 통틀어서 현재 한 7개 정도가 있는데요. 네. 이 ETF 이름에서 맨 앞에 나오는 빨간색, 파란색으로 이제 표시된 글자가 해당 ETF를 굴리는 자산 운용사를 나타냅니다. 일종의 상표명이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이 국내 ETF로는 KB스타, 코덱스 타이거, 하나로가 있고요. 그리고 뉴욕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 ETF로는 이제 티커명만 좀 말씀드리면 메타, 그리고 MTVR, 그리고 또 블랙록 자산운용의 IWFH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네, 국내냐 미국이냐 뭐 특별한 차이가 있을까요? 어차피 뭐 투자하는 기업들이 다 비슷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땡 앵커는 오늘도 땡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 김 기자가 땡을 외칠 때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이유는 왠지 모르겠지만 한 번 더 해드릴까요? 아닙니다. 네. 네. 슬프네요. 네, 어쨌든 이 메타버스 ETF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 상품이냐 해외 상품이냐에 따라서 조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오늘 뉴스카페 아이템으로 선정한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한데요. 예. 국내 ETF를 매수를 하면서 나는 로블록스나 메타에 투자를 하고 있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좀 덜어 계시더라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국내 메타버스 ETF는 국내 기업들을 중심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해외 메타버스 ETF는 미국 또 한국 할 것 없이 전 세계 이 메타버스와 관련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편입 종목 좀 비교를 해보면요. 국내 ETF 사이에서 겹치는 종목들 그리고 해외 ETF 사이에서 겹치는 종목들을 좀 따로 뽑아봤는데 국내 ETF에서는 이제 네이버, 하이브 그리고 또 연예 엔터테인먼트, LG 이노텍, 덱스터, 위지윅 스튜디오 이렇게 있다면 이제 미국 해외 ETF에서는 많이 아시는 것처럼 로블록스,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유니티 소프트웨어, C 등이 있습니다. 이제 네 그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네, 네. 이 같은 메타버스 ETF라도 국내 ETF와 그러니까 국내 ETF는 국내에 투자를 하고 네. 해외 ETF는 글로벌에 투자를 한다. 이건 처음 듣는 얘기인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물론 이제 미국 메타버스 ETF에서는요, 네. MTVR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카오 게임즈와 그리고 펄어비스 등과 같은 국내 기업도 편입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앵커가 얘기한 것처럼 나는 조금 더 국내 주식에다가 비중을 좀 더 두고 싶다라고 한다면 국내 ETF를 조금 더 들여다봐야겠죠. 김 기자 말이 맞다면 미국 메타버스 ETF가 훨씬 좀 잘 나가지 않을까 싶은 게 거기에는 뭐 메타, 뭐 엔비디아 이렇게 뭐 유명한 메타버스 기업들이 많잖아요. 훨씬 네. 수익률이 좀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또한 오해입니다. 그렇습니까? 국내 ETF 4개가 모두 지난달 13일에 상장을 했기 때문에 이제 한 달 조금 지났는데요. 이 10월 13일을 기점으로 현재 수익률을 좀 비교를 해보면 삼성 코덱스 ETF가 38% 이상으로 가장 높고 그 이후로 이제 미래에셋 타이거, KB스타 그리고 NH 아문디 자산운용의 하나로 ETF가 뒤를 잇고 있습니다. 예. 반면에 해외 ETF 같은 경우에는 같은 기간 국내 ETF보다는 좀 성과가 좀 낮은데요. 참고로 이제 MTVR ETF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 28일에 상장을 했기 때문에 이 시점을 기준으로 수익률을 산정을 했다. 반전이 있네요, 이것도. 해외 ETF가 당연히 더 잘 나올 줄 알았는데 어떻게 네. 된 일입니까, 이게? 이게 그동안 해외 메타버스 관련 이제 종목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조명되긴 했지만 예. 국내 투자자들의 열기를 따라잡지는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국내 ETF의 상장 이후에 덱스터나 위지윅 스튜디오 등은 120% 가까이 올랐는데요. 한 달여 만에 이 주가가 배가 뛸 정도로 그 정도로 많은 자금이 몰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만 지금의 성과 비교는 이제 기간이 워낙 짧다 보니까 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이 현재 성과보다는 각 ETF가 편입하고 있는 종목들의 어떤 성장성 등을 위주로 투자를 판단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전문가들은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인들의 불같은 성미가 ETF에서도 나타나네요. 네. ETF는 투자를 할 때 이제 수수료도 내야 되잖아요. 어디가 더 저렴합니까?
국내 ETF가 더 저렴합니다. ETF별 총 보수를 비교를 해보면 국내 ETF가 이제 0.45%, 연 0.45%에서 0.5%고요. 반면에 이제 메타나 MTVR, IWFH 같은 해외 ETF 같은 경우에는 최고 연 0.75%까지 받는 곳도 있습니다. 투자 비용도 국내 ETF가 더 적게 들고 세금도 미국이 더 많이 떼가지 않아요? 그거는 좀 상황에 따라 좀 다른데요. 예. 우선 둘 다 배당에 따른 소득세는 이 15.4%로 동일합니다. 이렇게 세로로 좀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이 시세 차익에 따른 이제 세금인데요. 예. 국내 ETF는 15.4% 그리고 해외 ETF는 22% 세금을 냅니다. 이렇게만 보면 이제 국내 ETF가 더 낫지 않겠냐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우리를 조금 더 어렵게 하는 부분이 이제부터 나옵니다. 바로 소득에 따른 이 분류가 들어가게 되는데 국내는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분리과세이고 2천만 원 이상일 때는 종합과세로 산정이 됩니다. 한마디로 수익이 2천만 원을 넘어간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좀 머리가 아파지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되는 겁니다.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15.4%로 동일한데 2천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본인이 전체 연소득을 가지고 합산을 해가지고 과표를 따져서 돈을 낸다 이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최고 한 45%까지도 낼 수도 있겠다 이런 네. 얘기고 해외의 경우는 어때요 그러면? 해외 ETF에 투자할 경우에는 해외 주식과 동일하게 취급을 받는데 수익의 250만 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고요. 그 이상부터 22% 세금을 부과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요. 시세 차익을 2천만 원 이하로 맞추면서 좀 내가 잦은 매매를 하는 스타일이다라고 한다면 세금만 따져봤을 때는 국내 ETF가 조금 더 낫고요. 나는 적립식으로 따박따박 뭐 연금 계좌에다가 꾸준히 모아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역시 세금 기준으로만 봤을 때에는 이제 해외 ETF가 더 낫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국내에서도 이르면 다음 달부터는 이제 글로벌 메타버스 ETF도 나온다고 하는데 네. 투자 전략을 좀 잘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